여러분 농지는 법적 지목 여하 불구하고 법적 지목 따지지 않습니다. 전, 답, 과수원. 뭐라고요? 전답, 과수원이면 법적 지목 여하 불문하고 자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단식물 재배를 쓰면 농사지면 그냥 농지예요. 제가 잡종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요? 전답, 과수원이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여기다 농사 짓고 있어요. 그러면 뭐다? 농지. 법적 지목을 따지지 않는다고요. 당연히 전이나 답이나 과수원에 농사 지면 당연히 농지죠. 그죠? 당연히 농지예요. 이때는 잡종지는 3년 미만이면 농지로 안 봐요. 3년 미만이면 농지도 아니다. 아니다. 여기는 3년 이상 농사 져야 돼요. 근데 여기는요. 6개월도 농지, 1년도 농지. 원래 지목이 뭐였으니까 농지. 그때 여기 좀 한번 읽을래요? 3번. 적용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인가요? 적용수인가요? 관상수나 적용수는 적용 목적으로 심으면 농지다 아니다? 아니다. 적용 목적으로 심으면 이걸 뭐라 부른다? 뭐라고요? 정원. 그럼 이게 농지가 되려면 뭐 관상수가 농지가 되려면요? 판매 목적이 돼야 농지입니다.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그 다음에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사 짓는 게 몇 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다.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다 그랬죠? 몇 년 미만이요? 3년. 임야는 임야, 초지는 초지. 임야는 임야, 초지는 초지. 여러분 임야가 농지가 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산지 전용을 해야 됩니다. 임야가 농지가 되려면 산지 전용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없으면 무조건 임야예요. 초지는 초지, 임야는 임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농업인. 암기하셔야 돼요. 자, 1번. 얼마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져라. 1000. 그래서 자격농. 그래서 주말 농장이 1000 미만인 거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사 지면 농업인이니까. 주말 농장이 1000 미만 되는 거예요. 소유상한이. 그 다음에 90일 이상 농사 지면 임대농 그럽니다. 2번은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소나 여기를 뭐라고 하죠? 시설농이라 그럽니다. 얼마 이상? 330. 비닐하우스가 어떻게 생겼어요? 330처럼 생겼죠? 이렇게 비닐하우스. 330처럼 생겼잖아요. 비닐하우스. 예? 그 다음에 이거 어이없이 암기해야 돼. 소나 말 몇 마리? 일부러 소, 말 계속 예를 든 이유가 소하고 말 2마리라 이 말이에요. 소 1마리, 말 1마리, 소, 말 2마리. 소나 말 2마리, 돼지, 염소, 양 10마리, 토끼, 밍크 100마리, 오리, 꽁, 닭 1000마리. 10백 천이요. 중, 소, 가금. 대중소죠? 대가추 2마리, 중가추 10마리, 소가추 100마리, 가금 1000, 꿀벌 식군 10통. 뭐라고요? 10통. 그 다음에 1년에 며칠 이상 축사하면 종사하는 자 120일. 이걸 뭐라 하죠? 축산농. 그러면 대부분 그 TV 나오는 자연인들 있죠? 이 사람들 다 꿀벌 키우더라. 꿀벌 몇 통 키우면? 10통. 그럼 뭐라 그래? 농업인. 그 다음에 120만 원 이상인 자 누구죠? 판매농. 누구요? 판매농. 연간 판매액이 얼마 이상인 자? 120만 원. 이게 농업인 요건 하두시고. 자, 217페이지. 1번.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에 이용되는 법적 지목이 과수원이에요. 무조건 농지죠? 아니, 과수원인데 농사 짓고 있어. 농지죠? 2번 별표하시고. 전답 과수원 법적 지목 여하 불문하고 단연식물 재배지나 단식물 재배지로 이용하고 있으면 얘는 뭐다? 농지. 실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면 농지. 누구 빼고? 초지는 제외. 초지는 초지. 초지는 초지. 3번 풀겠나요? 관상수입니다. 근데 무슨 목적이에요?
농지다 아니다? 언제 농지다? 그렇죠. 판매 목적일 때 농지입니다. 무슨 목적이요? 판매 목적이야 농지입니다. 4번에 누구 넣었어요? 전. 6개월만 돼도 농지죠? 4년도 농지, 6개월도 농지, 1년도 농지죠? 예. 5번은요? 다른 점 설명할게요. 위탁경영과 대리경작이 있어요. 위탁경은요, 월급 주고 농사지게 하는 거예요. 월급 주고 농사지는 거고, 대리경작은 수확물을 9대1로 나누는 거예요. 수확물을. 수확량의 10%가 대리경작지가 사용료로 납부하는 거야. 90%는 지가 갖고. 근데 위탁경영은요, 땅 주인이 다 가져요. 대신 이 친구한테 월급 주고 농사짓게 하는 게 위탁경영입니다. 보수를 지급하고. 어떨 때는가 한번 생각해 볼래요? 내 건 농작물이 매우 비싸. 그럼 뭐 해야 돼요? 위탁경영이죠. 내가 수확물 다 갖고 월급 주면 되는 거예요. 자, 농작물 보리 농사를 지었어. 무슨 농사요? 그때는 9대. 대리경작이 낫지. 콩 농사를 지었어. 9대1. 산삼을 농사 지었어. 위탁. 이제 무슨 말인지 아셨죠? 여기다 써놔. 보리. 여기다 산삼. 비싼 것은 월급 주고 농사 짓게 합니다. 위탁경영. 아셨죠? 자, 6번에 농업법인은요. 여기 읽어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그때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중 3분의 1이 농업인이어야 돼요. 자, 농업인 몇 자예요? 그래서 얼마? 3분의 1 이렇게 됐어요. 이 파트에서 2분의 1 나오는데 뭔지 아세요? 2분의 1. 자, 자경.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에 얼마 이상이 자기 노동력 2분의 1. 자경 몇 자? 2자. 2분의 1. 농업회사 보면서 농업이 몇 자? 3자. 3분의 1. 구별해 주세요. 왜냐하면 3분의 1은 가로놓기 나왔어요. 그래서 자경 2분의 1이 남아 있습니다.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더라. 스스로 농사진다. 자경. 또는 농작업에 얼마 이상을 2분의 1 이상이 자기 노동력이면 자경이라 부릅니다. 자, 7번 별표, 8번 별표, 9번 별표. 7, 8, 9, 10번까지 별표예요. 7, 8, 9, 10. 자, 7번부터 풉시다. 대가축 몇 마리? 2마리. 중가축 10마리. 소가축 100마리. 가금 1차수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에 며칠 이상 축사람이 종사하는 자 120일. 얘를 뭐라 부른다고요? 농업인. 8번. 자, 얼마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가 되죠? 1000. 1년에 며칠 이상? 90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9번. 고정식 온실, 버섯잽사, 비닐하우스. 330. 비닐하우스 어떻게 생겼어? 갈매기처럼 생겼잖아. 330처럼. 삼삼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비닐하우스 안 봐봤어요? 330. 내가 곧 우리 집 마당에다 비닐하우스 칠 거예요. 비닐하우스 쳐서 농사 짓는다. 그 안에서 고기 구워 먹는다. 어떻게 알았어? 불 핀다고 뭐라 그럴까 봐. 비닐하우스 만들어 그 안에서 불 피려고. 비닐하우스 불나버리려나? 자, 농산물 동안 연간 판매액이 얼마 이상인지 120만 원. 이해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1번. 농업인 주택 부지로 씁니다. 또는 공동생활 편익세로 씁니다. 농업인 주택 부지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660 이하까지. 무주택 세대주가. 이러면 농지 전용 신고를 합니다. 뭐 한다고요? 신고. 자, 농지 신고를 완료한 자가 농지를 주택부지로 쓰겠다고 신고를 완료한 자가 농지 소유하는 경우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지금 주택부지로 바꿨죠? 농사 지어요? 안 지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농사 안 지어도 이런 말이죠? 소유할 수 있다. 주택부지니까. 12번 이농입니다. 뭐라고요? 이농을 영어로 고시티. 영어 안 되는구나. 도시로 가다 그랬죠?
고 시티, 오고 시티, 팔고 시티. 8년 이상 농사 이용할 때입니다. 그때는 자기 농업경에 이용할 때도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12번 이해됐나요? 8년 이상 농사 이용하면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때 얼마까지 소유하냐 그러니까 14번에 있네요. 얼마까지? 만. 팔고 시티 얼마에 팔아? 만. 13번 상속인인가요? 농사를 안 지나요? 얼마? 만. 13 별표. 13번부터 저기 18번까지 별표. 13번부터 농지 소유 상한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문제짜리. 상속 얼마? 농사 안 지면 만. 팔고 시티 만. 국가 지자체 무제한. 농업인 농업법인 무제한. 농업인도 무제한. 농업법인도 무제한 소유할 수 있다. 16번 푸세요. 이게 아직 기출 안 된 문제입니다. 좀 전에 상속인이 농사를 안 지면 만. 상속인이 농업경을 하는 자들아.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상속인이 농업인이다. 그러면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17번 농업인은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농업법인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 18번 주말 농장은요. 얼마? 1000 미만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말 농장은 얼마 미만이에요? 1000 미만. 세대원 전부 합해서 농업진흥지역 외로 바뀐 거 아시죠? 안에서는 취득 못해요. 주말 농장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만. 19번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는 농지법 말고는 정해요? 못 정해요? 못 정해요. 자, 20번, 21번, 22번, 23번 별표. 자, 저 밑에 27번 별표하고. 자, 20번 농지증 누구한테 받죠? 시구 읍면자. 시구 읍면자. 여러분 농업법인이나 농업인 농지증 받아요? 안 받아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지증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신청하면 바로 나와요. 짝퉁이 아니니까. 우리가 짝퉁으로 만들려니까 힘든 거고. 22번 이번엔 농업법인이에요. 농업법인의 합병이에요. 자, 상속이나 농업법인의 합병을 우리가 민법에서 뭐라 배우죠? 포괄승계. 그럼 포괄승계니까 농지증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자, 구별합시다. 농업법인은 농지증을 받아요. 농업법인의 합병은 안 받아요. 이렇게. 공유농지를 분할합니다.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시효취득, 원시취득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주말농장,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도 소유할 수 있다. 자, 농업인이 아니어도 주말농장은 취미 영농이니까 소유할 수 있다. 27번 별표했나요? 자, 27번 별표해주고, 자, 기지연매 봅시다. 빨리. 그냥 쉬는 시간 없이 끝내버리랍니다. 아, 이게 중요해서 잠깐 기지개 펴란 거야. 이거 폈다가 졸다가 또 들어. 아셨죠?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중개사법에서 이렇게 소개가 많이 잘못되고 있는 경우가 있나 봐요. 중개사법에서. 자, 주말 농장입니다. 뭐라고요? 여기까지 다 맞게 소개할 거예요. 아마 중개사법에서도. 농지증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영농계획서, 주말처럼 영농계획서 첨부해야 하네요. 하도록 개정됐어요. 옛날에는 주말 농장은 농사계획서 안 넣는다 그래서 작성 면제라 그랬어요. 근데 주말 농장을 단속하기 위하여 이번에 개정돼서 바뀌었어요. 자, 아니 농지법은 공법생이 시키는 게 맞아. 네. 주말 농장도 이제 농지증을 받아라라고 바뀌면서 여기요. 이게 원래 받았던 건데 이게 첨부됐던 거죠. 자, 영농계획서도 아니고 이름이 바뀌었어요. 영농계획서 앞에 누가 붙었어? 그 영농계획서를 첨부해요. 주말첨 영농계획서입니다. 뭐라고요? 주말첨 영농계획서 첨부. 작성해야 돼요. 이걸 작성 면제로 가르치는 분들이 있나 봐요. 중개사법에서. 제가 질문을 몇 번 받아가지고
누구냐고까지 물어보고 다 확인했는데 여러분 선생님은 아니고. 하여튼 이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처럼 영농에서 첨부합니다. 예, 거기까지. 자, 그다음에 28번. 주말처럼 영농하려고 농업진흥지 외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 소유 농지를 자 이런 걸로 쓴답니다.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로 쓰면 전용 뭐예요? 신고. 아까 농업인 주택부지로서도 신고. 예, 이렇게. 29번 별표하시고요. 자, 보세요. 주말처럼 영농하려고 농업진흥지 외의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지를 취한 자가 뭐 됐어요? 군대 갔어요? 재해가 발생했어요? 아야예요? 아야. 정당해 안 해? 그러면 처분 의무가 면제됩니다. 원래 목적들이 이용 안 하면 처분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처분 의무가 뭐 된다? 면제됩니다. 30번. 여러분 국가가 농지증 받을까요? 지자체 농지증 받아야 안 받아요?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다. 31번 별표하시고 이번 모의고사 문제 80번 문제 오답 문제 이렇게 나왔어. 농지 소유 상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한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5학년 5반하고 나왔어요. 이게 개정 전 규정 작년에 개정돼서 5년 이하 징역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 좀 가로 좀 띄어야겠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5년 5천만 원에서 바뀐 게 5년의 징역, 토지가액이 10억이다 하면 10억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뭐라고요? 토지가액 이하의 벌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셨죠? 이게 80번에 2번 지문일걸요 아마? 2번?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어 문제가. 이렇게 수정해야 된다고. 아셨죠? 예. 시험 보고 나서 제가 지문 검토를 했었으니까 그래서 보고 고쳐주라고 해서 요건 개정상이나 바로 복수 채점 했을 거예요. 네. 41번을 복수 채점 안 해서 그게 좀 문제인 거지. 하여튼 그래. 근데 만약에 이번 모의고사처럼 41번 문제가 시험장에 나오면 걱정 마세요. 여러분과 나의 카페에는 이제 시험 볼 때쯤 되면 한 4만 명이 될 거야 내 카페. 그 다음에 유튜브와 그 다음에 밴드 총 동원령을 내리겠습니다. 다중의 이력을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 5, 6만 명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일제 이의 신청해야 되죠. 나는 이의 신청을 못해요.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수험번호가 있어야 이의 신청. 여러분 거 빌려갖고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제가 샘플을 만들어 줄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오류가 있으면 그럼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 주장해 놓은 거 법적 근거에 다 몇 조 몇 항까지 다 써줄 테니까 합격해도 해주는 거예요. 아니 죽으라고 1년간 같이 공부했는데 친구들도 같이 합격해 해줘야지. 에? 또 얄밉다고 안 해 그러지 말고 합격해도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요건 답이 2번이에요. 33번. 여러분들이 농지를 매입해서 목적대로 이용을 안 해요. 농사를 안 져요. 그럼 처분 의무 발생하죠. 이게 1년 내 처분이에요. 몇 년 이내 처분이에요? 1년. 통지해주고 처분 명령을 못 해주고 유예 매입 청구는 행사하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행정 대집행 돼야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농사 안 지면 국가가 대신 농사 지어준다. OX, X. 이 말이 그 말이요. 안 되면 써라. 대신 농사 X가 써라. 행정 대집행 아닙니까? 아셨죠? 33번 별표. 이번 개정사로서 너무 좋은 문제. 33번.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 명령 받았죠? 정당한 사유 없이 시행기간까지 처분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이제 처분 명령 받으면 매수 청구하거나 공시지가로 또는 이렇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이행 강제금이 농어촌 공사 때문에 개정돼서 바뀌었잖아요. 옛날에는 토지가액이 20%인데 이제는 두 군데가 바뀌어요. 감정가격 또는 공시지가 중 무엇에? 높은 가액에 뭐라고요? 몇 프로? 25%. 그냥 25%가 아니에요.
감정가나 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의 몇 프로예요? 25. 옛날에는 공시지가의 20%였어요. 토지 가액을 공시지가로 봤어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가 중 높은 가액의 몇 프로? 25%. 공시가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면사무소 옆에 마을. 우리 마을 같은 거예요. 우리 마을이 면사무소 바로 옆에 마을인데 평당 2만 원 그래요. 밭은 3천 원, 4천 원. 근데 표준지 공시가가 면사무소니까 거기서 퍼져나오면 보상금이 도로 부지로 밭이 수용되잖아요. 밭이 평당 3천에서 6천 원 그러거든요. 보상금이 18,000에서 2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왜 우리 땅을 수용 안 해가지고 막 따져요. 더 가져가라고. 왜 조금만 가져가면 땅값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가격 또는 개별 공시가의 몇 프로예요? 25%. 높은 가액. 그중에서 높은 가액 25%. 25%가 나올 것 같아요. 가로넣기로. 이행 강제금이 나왔는데 이제는 25%를 낼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34번. 농지 소유자가 선거로 공직 취임했어요? 휴경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농업권하지 않더라도 처분 의무가 못 된다. 면제, 정당한 사유였으니까. 35번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소유했나요? 그러면 전부 팔아야 돼요? 초과한 것만 팔면 돼요. 초과한 거. 처분 의무 기간 36번 몇 년? 1년. 자, 37번 별표하고 푸세요. 37번. 37, 38, 39 별표하시고 37번 푸세요. 푼 다음에 설명할게. 37번. 처분해야 돼요? 면제돼요? 네, 그럴 줄 알고 내가 푸라 그런 거야. 요건 자 보세요. 농지 전용 신고 있나요? 농지 전용 허가는요. 요 두 개는 정당성 인정 안 합니다. 정당한 사유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몇 년을 기다렸어? 2년. 자, 농업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2년이요. 죽었든지 퇴원했든지 둘 중 하나 했어. 다시 군대 갔어요. 징집 2년이면 제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나요? 처분 면제 안 돼요. 이거. 그래서 37번에 한번 시험지에 나와야 돼요. 나왔어요. 근데 정답에 영향을 안 주는 그냥 지나가는 옳은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나가 버린 문장인데 그건 문제의 도입인 거예요.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한번 낸다는 거죠. 그래서 알고 계시라고. 처분해야 돼요. 특이한 거예요. 37번이. 그래서 꼭 알아두시라고. 38번. 자, 시장 군수구청에서 처분 명령 받았나요? 살 사람이 없어요. 농어촌공사에 매 청구할 수 있다. 그때 가격이 뭐예요? 공시지가 나올 똥, 말 똥, 그놈이 이 똥이요. 처분 명령 받고. 아셨죠? 39번. 대리 경작 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으면 3년. 이번에 79번 문제였나요? 5년하고 나왔잖아. 요 책 안에 이번 모의고사 90% 다 이상 다 있어요. 90% 이상 다 있어요. 요 쬐깐한 것에 무시하지 말고. 책 작다고 무시하기 없기? 90% 이상 있다니까요. 시험장 가면 6, 70% 안에 다 있고요. 시험장 가면 6, 70%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시라고 제발 좀. 자, 이제 끝나가니까 아직 좀 남았구나. 그러고 나서 잠깐 이야기 좀 할게요. 같이. 아셨죠? 대리 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몇 년? 3년. 5년이다, 3년이다. 3년. 자, 임대차도 몇 년이고? 3년. 대리 경작 기간도 3년. 따로 정하지. 원래 이게 정하기 나름인 거예요. 정함이 없으면 몇 년? 3년. 지력 정진을 위하여 필요한 휴경하는 농지 있죠. 휴경. 농지에 대리인자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건 노는 땅이 아니죠. 지력 정진하려고 쉬니까. 아셨죠? 예. 자, 41번 별표. 대리경작의 사용료 수확 후 2개월 내 얼마를 되는 거죠?
수확량의 10%. 특이한 것은 수확량의 10%. 무엇의 10%? 태풍 때문에 농사 망쳤어. 사용료 납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매우 합리적인 제도예요. 수확량이에요. 뭐라고요? 수확량. 대리 경제자 지정은요, 농업이나 농업법인들은 신청이 있을 때 지정할 수도 있고요. 시장님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 지정할 수 있다. 그때 누구를 대신해서 대리 경영자 지정하냐면요,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한 겁니다. 소유자는 누구요? 임차권자. 지상권자 아니고. 소유자는 누구요? 임차권자. 이렇게 될 거예요. 44번 농업 경영을 하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할 때 임대는 구도예요? 서면이에요? 서면. 뭐라고요? 서면. 자, 잠깐만요. 여러분, 농지 임대차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농지 뭐라고요? 임대차. 자, 이것은요, 주임법 생각하면 그냥 풀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몇 년? 농지임대차는 2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다. 주장은 임차인만 했나요? 정함이 없으면 2년으로 받나요? 정함이 없으면 3년으로 봐요. 3년보다 짧게 임대인이 정할 수 있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주장은 임차인만 할 수 있어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포괄 승계돼요. 그 다음에 편면적 강행 규정이고, 여기까지 서면 계약이고, 두 규정이 똑같이 되는데 얘는 몇 년? 2년. 얘는 몇 년? 3년. 그 다음에 민법의 묵시의 갱신 6개월인가요? 민법에서 여기는 3개월. 묵시의 갱신. 그래서 3, 3회. 두 개 말고는 민법하고 똑같아 찍으면 돼. 찍어봐. 숫자가 너무 많이 나오나? 농지, 자격 농지의 이모작을 위한 임대차입니다. 뭘 위해서요? 이모작. 몇 개월? 8개월. 이게 단기 임대차입니다. 를 제외하고는 다 몇 년 이상 한다? 3년. 3년보다 짧은 경우는 몇 년으로 약정으로 본다? 3년. 농지는 3년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읽어요. 다년생 식물, 고정식 원실, 비닐하우스. 잠깐만요. 투자 비용이 많아요, 적어요? 그래서 이걸 뽑아야 되니까 기간을 5년으로 잡아줘요. 5자 5년. 5자 몇 년? 5년. 이모작 8개월. 이모작 동그라미 2개 이모작 8개월. 나머지는 몇 년? 3년. 45번 별표했나요? 46번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못한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47번 농지법에 위반된 약정으로 임차인에 불리한 것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48번 별표. 여러분, 우리 등기 안 하고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등기 안 하고 등기 안 했죠? 확정일자 받았나요? 여기는 농지 소재에 관한은 시구 운면장에게 뭘 받았어요? 확인. 확정일자예요? 확인이요. 그 다음에 못 받았어요? 인도. 그러면 무슨 날? 다음 날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 확인, 인도, 다음 날. 확인, 다음 날. 뭐라고요? 확인, 다음 날.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마치 확정일자 대항력처럼. 확인, 다음 날. 확인, 인도, 다음 날. 봐봐요. 임대인이 질병 등 질병, 징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나요? 그럼 얘가 3년 미만을 정할 수 있다. 그때 3년 미만의 유효함은 누구만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50번 60세 이상의 농업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에 소유하는 농지 중 농업 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몇 년이 넘어야 5년 임대할 수 있다. 60세 이상인 자가 임대하려면 몇 년 이상 농사를 졌어야 된다. 5년. 최소 몇 세부터 농사를 졌어야 돼? 55세부터. 최소 몇 년이요? 55세부터. 5년 이상은 돼야 된다고. 51번. 농지 임차인의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에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다. 52번 임대차 조정위원회에서요. 작성한 조정안을 여러분이 당사자가 뭐 했어요? 수락. 그러면 당사자 간에 체결된 그건 계약 내용으로 본다. 계약 내용으로 본다. 수락했으니까. 묵시의 갱신. 농지법은 3개월.
농지보험 숫자가 삼삼했어요. 몇 개월이에요? 3개월. 54번.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계에 사용하지 않으면 임대차 종료 명할 수 있다. 여러분 55번 또 58번 별표. 이게 예상 문제. 위탁경영입니다. 위탁경영이 뭐였죠? 월급 주고 농사 짓는 거야. 뭐라고요? 월급. 근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월급 주고 농사를 져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사유. 봐볼게요. 여기 위탁경영입니다. 무슨 경영이에요? 위탁경영. 현역으로 징집됐어요. 위탁경영할 수 있다. 56번. 질병, 치약,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해요. 부상으로 몇 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해요? 그럼 나 때린 놈 어디 갔어요? 깜빵 가 있지.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위탁경영할 수 있다. 깜빵 갔으면. 3개월 보이죠? 예? 그 다음에 57번. 몇 개월 이상 뭐 돼야 돼? 국내 여행, 국외 여행. 이건 농사꾼도 아니야. 어떻게 3개월 이상 외국 나가 있어 이게. 하여튼 위탁경영할 수 있다. 이걸 국내라고 시험도 된다. 맨날. 해외. 국내는 일일 생활권이야. 최근에 뉴스에 그거 나왔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짜리 기차 만든다고. 터널로 해가지고 1000km 시속. 나왔잖아요. 우리나라 그거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왜 못 믿어? 대한민국 얼마나 똑똑한 놈들인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국민들을 무엇에다 비교하죠? 모래알에 비교하죠. 너무 싹 흩어져 버리잖아. 근데 그 모래알은 더 이상 안 깨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시멘트만 좀 넣어주면, 촉진제만 있으면요, 얼마나 튼튼해진 나라예요. 대한민국 그렇게 설명하는데? 됐어. 3개월 이상이야. 됐어. 3개월 이상이야. 됐죠? 그 다음에 그만해, 이제. 농업법인이 청산 중이죠. 위탁경영할 수. 청산이면 위탁경영할 수 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 팁. 공법에 이건 나와요, 안 나와요? 주. 1주, 2주, 3주, 4주, OX, X. 위탁경에서 3주 하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행 정비법에서 물건을 싼데 4주 하고 나왔어요. 공법에 주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공법의 숫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했어요. 1, 월, 연로만 됐어요. 공법에 나오는 숫자는 1, 월, 연, 반기도 있구나, 반기. 그죠? 주 있어, 없어? 없어. 왜 없는지 아세요? 이거는 시험장에서 한 문제 푼다. 대한민국은 일당제, 월급제, 연봉제가 있지 주급제가 없어. 웃지도 않는구나 이제. 한 해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주가. 다음 주는 틀린 거. 주 끄면 답이 두 개 있어요.